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활기차게 이제 인사를 드려봤는데, 아마 대부분의 이 HLB나 HLB 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노코박스 승인은 왜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지, 그리고 빠르면 바로 이번 주에 최종 결과 발표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세력이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.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바로 이 베트남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예요.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HLB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베트남 정부라든지 베트남 보건부의 이 공식 홈페이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,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,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날짜는 지금 2022년 1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건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잘못 나와 있는 거고요. 실제로는 1월 11일에 나온 바로 저번 주에 올라온 내용이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, 여기 보시면 이 베트남이 국내 백신 생산에 WHO의 지원이 필요하다,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베트남의 총리가 WHO 전문가들을 만나고, 그리고 WHO에서도 질병을 통제하는 이 담당자를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날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유가 이 베트남 총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베트남 보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 WHO 전문가들을 접견을 해서 추가적인 이 회의를 진행을 했었다.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,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 재배한 백신의 연구나 생산,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. 인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,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건 여러분들, 이게 번역본이긴 하지만 사실상 긴급 승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 국내 백신이라는 거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나노코박스밖에 없기 때문에 WHO에 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승인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, 이제 많은 분들이 저번 주에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뭐라고 남겨주셨냐면, 아니 지금 베트남 내부에서도, 베트남 자체에서도 긴급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지금 자꾸 이 베트남은 WHO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,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,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, 이미 이 베트남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발표 날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,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이후에 WHO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게, 여러 문서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의 이 WHO와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국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건데 이런 WHO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 선주문을 받는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베트남 보건부 내부에서 최종적인 검토 단계만 남아있고, 즉 발표 이전에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은 이번 주에 승인 발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,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베트남 정부 사이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언급을 하고 있죠. 뭐라고 나와 있냐면, 타케시 카사이는 이 사람이 이제 WHO의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, 베트남이 백신 생산에 있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, 즉 자국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거고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절차에 있어서 베트남을 더욱 지원을 해달라, 즉 WHO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승인을 해달라,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. 바로 이런 여러 시그널들을 이미 베트남 현지에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HLB 그룹주 보유하시고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도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세력이 이 HLB에서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. 특히 지금처럼 이 세력도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2차 상승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얘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바로 이 비활성화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에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. 여기서 말하는 비활성화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mRNA 백신이나 단백질 백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과 인도에서 개발된 이 백신들이 비활성화 백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백신들이 지금 오미크론에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이 mRNA 백신이나 단백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mRNA 백신, 즉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꺼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 단백질 제조합 백신에 대한 이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승인을 받고 있는 노바백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올 텐데 바로 이 노바백스가 대표적인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고 우리의 이 나노코박스 백신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단백질 백신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화이자 모더나에서 노바백스와 나노코박스로 백신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. 한마디로 앞으로 이 3차 부스터샷 이후에 4차, 5차 그리고 어떤 나라는 지금 7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1차와 2차 접종까지 이루어졌을 때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엄청난 매출을 거뒀었죠. 근데 이 흐름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하고 이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접종할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된 이 단백질 백신들로 이 매출의 대이동이 있을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나노코박스를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바이오 섹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졌지만 앞으로 이 본격적인 M&A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호재 뉴스가 터질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HLB다. 왜냐면 이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생명과학에서 발표를 했었죠. 무려 1000억의 이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자금의 대부분을 인수합병에 사용을 하겠다.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가장 고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확보한 이 정보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1000억 중에 700억 정도를 이 실질적인 인수합병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700억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요. 실제로는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새로운 소식에 의해서 HLB 그룹주 전체로 봤을 때 최소 여기에 2배에서 3배 정도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될 거다.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기업은 바이오 섹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M&A에 대한 호재가 터졌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런 관점으로 이제 HLB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최근에 다시 이 HLB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이제 크실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바닥권의 박스권에서 크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. 지금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리는 것 같지만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이 우리나라의 지수가 마치 단일 종목처럼 1월 이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1월 이후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다.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HLB와 HLB 그룹주가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 더 빠질 공간이 거의 남아있질 않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수십 프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항상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요. 이 가운데 OBV 차트를 보시면 된다. 바로 이 OBV 차트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
고점에서 세력의 매집이 풀리지 않고, 즉 세력이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을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RSI 지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RSI 지표상 이렇게 바닥권에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처럼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하는 타이밍은 바로 이때 하시라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RSI와 OBV를 항상 보조지표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차트를 보셔야 된다.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차트와 그 다음에 거래량만을 보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장기간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이든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.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 계좌가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OBV와 RSI 보조지표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추가를 해놓으시라.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요.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지금의 이 시점이 세력의 매집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집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오게 될 이 2차 상승폭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지난 이 11월과 12월에도 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부 다 보내드렸었죠. 자,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를 기점으로 앞으로 이 캔들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최소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, 이 시나리오 매매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 캔들 흐름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미 다 정리를 해놨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랑 안 가지고 계신 거랑 앞으로 내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는데 정말 천지 차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어떤 시나리오대로 이 주가 흐름이 나오든지 세력의 패턴은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추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이 시나리오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요, 제 번호 010-5826-4556으로 지난 11월과 12월과 똑같이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확인 후에 이 시나리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. 이제 제 영상 평소에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매매하시기 좋은 추천 종목 두 종목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. 이 두 종목이 뭐냐면요,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삼성 M&A 관련된 이 관련주가 가장 큰 테마를 이루고 있죠.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삼성 M&A가 가장 큰 재료라는 거는 아시는데 막상 여기에 관련된 좋은 종목, 즉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삼성 M&A 테마로 인해서 단기간 50에서 100%가량 상승이 나올 만한 이 수익 매매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도 제 번호 010-5826-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나리오 자료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수익 매매 종목이라는 건요,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주셔야 된다. 그 기간 동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 하루 있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가셔야 50%에서 100% 정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추천 종목으로 수익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 세력의 매집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항상 저점에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리스크가 낮은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지난번에 혹시 추천 종목 받으셨을 때 크게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라. 지난번처럼 제가 분명히 2, 3주 정도는 보유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
급한 마음에 일주일 만에 혹은 한 며칠 만에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문자로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매도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010-5826-4556으로 제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